네, 중학교 1학년 대단원 1단원 마지막입니다. 학습지 9쪽입니다. 우리 대단원 1단원에서는요,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이후에 첨단 과학기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류 문명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무조건 있어요.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은 플라스틱을 통해서 아주 이롭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기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배달시키게 되면은 일회용품 굉장히 많이 오죠. 이것도 인간이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들 다 쓰고 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물론 재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버려지면은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바다에 많이 버려져요. 왜냐하면 넓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바다에 버려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바다에 생명이 살아요, 안 살아요? 생명 살아요. 물고기 삽니다. 쌤이 그림은 좀 못 그리지만 자, 물고기요. 물고기가 사는데 플라스틱이 막 둥둥둥둥둥 떠다녀.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옆에 막 쓰레기들이 지나다녀요. 기분도 안 좋을 뿐더러 얘네들은 아주 멍청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이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게 되면요. 바로 죽겠죠. 뿐만 아니라 좀 날카로운 것들이 있으면 요거에 의해서 신체가 절단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근데 물고기가 죽는 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구는요, 인간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지 인간도 살아갈 수 있는데, 물고기가 죽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영향이 인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삶이란 무엇이냐? 정의에 밑줄 쫙 긋고 같이 채워볼게요. 지속 가능한 삶이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 보전과 개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졌으니까 발전은 좋아요. 하지만 환경 보전과의 균형을 이루자. 가 지속 가능한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까지는 다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석탄이나 석유 등과 같은 지화 자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는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아주 많이 썼던 지하 자원인데 이 지하 자원은 만들어지는데 그냥 눈 한 번 깜빡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훨씬 많아서 점차 이 지하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이 지하 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쓸 자원이 없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혜택을 더 이상 못 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필기하면서 들을게요. 두 번째,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매연가스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요. 공기, 물, 흙 등의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죽어가고 있고요. 흙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지구온난화입니다. 자원고갈, 환경오염. 이 직결되는 문제가 지구온난화가 되겠죠.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기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로
지구온난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실기체는요. 따뜻한 기체예요. 온도를 여러분들 들어보죠. 지구를 따뜻한 이불이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 제일 대표적이죠. 아산화질소,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메탄, 수증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에너지 절약하기, 지하 자원을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각 반에 에너지 절약 도움이 있죠. 불 잘 끄고 에어컨 잘 끄고 나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도요.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아까 얘기했었죠.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개인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캠페인 활동. 나만 노력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하는 캠페인 활동이나 친환경 제품 사용 장려하기 등이 있을 거고요. 그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구가 아파졌지만요. 이 아픈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과학으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요. 요 석탄이나 석유를 대체하는 거예요. 석탄이나 석유는 한마디로 화석 연료거든요. 검은색으로 적을게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어요. 혹은 바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자면 태양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요거는 거의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빛은 아주 무한해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요 패널이 태양빛을 받게 되면은 이 안에서 어떤 회로가 돌아갑니다. 회로가 돌아가면은 요게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돈 안 들죠? 거기다가 바람개비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쌤 그림 못 그린 건 미안해요. 바람이 불면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요 안에서 또 다른 회로가 돌아가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화석연료 없이도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염물질 회수 로봇을 만들게 되면은 오염물질이 생태계를 파괴하기 전에 로봇이 회수를 할 수 있고요.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우리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플라스틱이 바다나 산에 무분별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과학기술이 도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대단원 1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